쿠팡이 워싱턴 정가를 상대로 전방위적이고 공격적인 로비를 벌여왔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미국 정치권에서 고령 정치인의 의무퇴직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제기되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LA 유명 타코집이 슈퍼볼 하프타임 쇼에 깜짝 등장해 화제를 모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악의 쇼였다고 비판했습니다. 뉴욕시가 수년 만에 최강 한파를 겪고 있는 가운데 브루클린과 퀸즈 일부 지역에서는 정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강독성 야생버섯을 섭취한 뒤 사망자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We stand with accident victims during the hardest moments. Whether it's a car, truck, motorcycle, pedestrian, or rideshare accident, you deserve the best attorneys by your side. At DK Law, we're modern injury and accident lawyers who go all the way. We fight smart, we move fast, and we win big. At DK Law, when we take a case, we take it all the way.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9일 월요일 SBS 뉴스 시작합니다. 쿠팡이 워싱턴 정가를 상대로 전방위적이고 공격적인 로비를 벌여왔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미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쿠팡이 최근 몇 년간 트럼프 행정부 핵심 지지층인 마가 성향 인사들을 영입하며 미 정부와 의회를 상대로 영향력을 확대해왔다고 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쿠팡은 로비 비용으로 지난해 수백만 달러를 지출했고 트럼프 대통령 취임준비위원회와 주요 정치 인사들에게도 기부를 이어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폴리티코는 미국 내 인지도는 높지 않지만 쿠팡이 빅테크 기업과 산업 로비단체까지 활용해 정치적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국경 강화 정책으로 영국 기업 임원들이 경미한 범죄 이력을 이유로 미국 비자를 거부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주 영국 미국 대사관은 최근 기술 기업 고위 임원들에게 관광, 사업 비자 발급을 잇따라 거부했습니다. 대마초 사용이나 술집 내 다툼 같은 과거 범죄 기록이 주된 이유입니다. 일부 기록은 197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가고 체포만 됐을 뿐 유죄 선고를 받지 않은 사람도 포함됩니다. 이에 대해 연방 국무부는 국가안보와 공공안전 기준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정치권에서 인적 쇄신을 위해 고령 정치인의 의무퇴직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제기되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민주당 중진인 람 이메뉴얼 전 주일대사가 대통령과 연방의원, 연방 판사 등을 대상으로 75세 의무퇴직제 도입을 공식 제안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올해 80세인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해 연방 상원의 평균 연령도 64세에 육박하는 가운데 여론조사에서는 미국 성인 10명 중 7명이 연령 제한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66세인 이메뉴얼 전 대사는 이사직 연령을 최대 75세로 제한하는 기업들의 사례를 언급하며 자신이 공직에 복귀할 경우 해당 규칙을 따르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열린 슈퍼볼 해프타임 쇼에는 LA에서 큰 사랑을 받아온 타코 전문점 비아스 타코가 깜짝 등장해 화제를 모았습니다. 아티스트 배드버니의 하프타임 공연 초반 스몰 비즈니스를 상징하는 무대 연출 속에서 오너 빅터 비아가 자신의 타코 카트 앞에 선 모습이 화면에 포착됐습니다. 비아는 8년 전 할머니 집 앞마당에서 타코를 팔기 시작했다며 지금까지 만든 모든 타코가 오늘 이 순간으로 이끌었다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공연을 두고 역대 최악의 해프타임 쇼라며 공개적으로 비난했습니다. 올해 슈퍼볼 광고에는 인공지능, AI 관련 기업들이 대거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제매체 CNBC는 광고 단가가 30초에 평균 800만 달러, 약 117억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올해 슈퍼볼에 전례 없는 수의 AI 기업들이 광고를 집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구글과 아마존, 메타를 포함해 오픈 AI와 엔트로픽 등 빅테크와 주요 AI 기업들은 물론 젠스파크와 윅스 등 중소 AI 기업까지 광고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반면 이전 슈퍼볼 광고의 주요 비중을 차지했던 자동차 업체들은 도요타 등 세 곳으로 줄어들며 뚜렷한 대비를 보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뉴욕시가 수년 만에 최강 한파를 겪는 가운데 브루클린과 퀸즈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정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력회사 콘에디슨에 따르면 지난 토요일 밤 눈과 도로 염분이 섞이면서 지하 설비에 문제가 생겨 정전이 시작됐습니다. 대부분 지역은 주말 동안 전력이 복구됐지만 윌리엄스버그와 플러싱 등 일부 지역은 오늘 오후까지 복구 작업이 이어졌습니다. 한편 계속되는 혹한 속에서 최근 2주 동안 추위로 숨진 뉴욕 시민은 17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매사추세츠주의 한 유치원에서 화학물질 노출이 의심되는 사고가 발생해 유아 11명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사고는 웰슬리에 있는 브라이트 호라이즌스 유치원에서 발생했으며 1살에서 5살 사이 유아 11명이 피부 발진 증상을 보여 치료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상업용 식기세정제가 손 씻기용 비누 용기에 잘못 섞였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주정부 유해물질 대응팀과 함께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유치원 측은 청소 용역업체와 함께 제품 사용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 자체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강독성 야생 버섯을 섭취한 뒤 사망자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보건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이후 데스켓 버섯을 먹은 4명이 숨지고 3명은 간이식 수술을 받았습니다. 중독 사례는 모두 30여 건이 넘었으며 일부 환자들은 증상이 급격히 악화돼 중환자실 치료를 받았습니다. 데스켓 버섯은 마트에서 판매되는 식용 버섯이나 다른 나라에서 흔히 먹는 버섯과 외형이 비슷해 구분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건당국은 많은 비와 온화한 날씨로 독버섯이 급증했다며 올해는 야생버섯 채취를 피해달라고 강력히 당부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 한 카페에서 업주를 포함한 17명이 공공노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가든그로브에 위치한 이 카페는 비키니 카페 형태로 운영되며 직원들이 노출이 심한 복장으로 고객을 응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5일 단속이 이뤄졌으며 이들에게는 공공장소에서 노출한 혐의와 시조례 위반, 그리고 무허가 주류 판매 등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가든그로브 경찰은 유사업소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입니다. 다우지수가 이틀 연속 5만 선을 웃돌았고 나스닥은 1% 가까이 올랐습니다. S&P 500은 0.47% 상승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소재가 2%, 기술주와 에너지가 1% 넘게 올랐습니다. 오늘 시장은 11일로 예정된 1월 비농업 고용지표를 기다리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기술주와 소프트웨어 관련주가 반등하며 지수 상승을 이끌었는데요. AI가 기존 소프트웨어의 역할을 대체할 수 있다는 우려로 최근 약세를 보였던 소프트웨어 종목들에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며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또 시장은 1월 비농업 부문 고용이 전월 대비 7만 명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고 1월 실업률은 4.4%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편 구글 모회사 알파벳이 대규모 인공지능 인프라 투자를 위해 100년 만기 채권 발행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채권 시장에서 1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2조 원 규모의 채권을 발행할 계획입니다. 국제 금 가격은 달러 약세에 온스당 5,000달러를 웃돌았습니다. 종목별로 살펴보면 AI 반도체 관련주가 강세를 보이며 엔비디아가 2%, 브로드컴이 3% 올랐습니다. 또 오라클은 DA 데이븐슨에서 투자 의견을 매수로 상향 조정하면서 9% 급등했습니다. 마이크론은 경쟁사인 삼성전자의 차세대 고대 역폭 메모리 공급 소식에 2% 넘게 하락했습니다. 이제 시장은 연방정부 셧다운 옆으로 미뤄졌던 1월 고용보고서를 기다리며 고용시장 둔화 신호가 나타날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 증시였습니다. 워싱턴 DC 주미대사관 영사부 청사에 대한민국 최초 대사관 건물이라고 알리는 기념 동판이 설치됐습니다. 각 지역 주요 한인사회 소식 이원정 기자입니다. LA시장 선거 후보 등록 마감 결과 40명이 넘는 후보가 출마하며 선거 구도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재선에 나선 캐런 베스 시장과 라만 시의원의 2강 구도를 예상하는 가운데 앤드류 김 변호사와 수지 김 씨 등 2명의 한인들도 출마했습니다. 예비선거는 오는 6월 2일 실시되며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11월 3일 결선 투표로 이어집니다. LA 한인회에서 오는 14일 청소년 멘토링 프로그램 4번째 시간이 마련됩니다. 이번 멘토는 현재 LA 카운티 검사장 네이트 호크만의 특별 보좌관으로 재직 중인 아이린 리 검사가 초청됐습니다. 아이린 검사는 14년 동안 부검사장으로 살인과 강력 사건을 담당해온 베테랑으로
검사로서의 진로 선택 과정과 현장의 현실을 청소년들에게 직접 들려줄 예정입니다. 연방당국이 퀸즈 플러싱의 한인 어덜트 데이케어 센터 2곳을 급습해 컴퓨터와 서류를 대량 압수했습니다. 이번 단속은 미네소타 등 전국적으로 진행 중인 복지지원금 부당 수급 사기 근절 조치와 맞물려 연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센터 측은 합법 운영을 설명했고 소유주 동일설 등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어제 새벽 팰리세이즈 파괴 2층 주상복합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해 한인을 포함한 주민 15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이 가운데 한인 모자는 연기 흡입으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화재로 1층에 위치한 한인 식당 2곳도 영업에 차질을 빚고 있으며 소방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미국 워싱턴 DC 주미대사관 영사부 청사에 대한민국 최초 대사관 건물이었음을 알리는 기념 동판이 설치됐습니다. 해당 건물은 1949년 세계 최초로 한국 대사관으로 사용됐으며 초대 장면 대사 등 역대 주미대사들의 외교 활동 중심지였습니다. 강경화 주미대사는 대한민국 외교의 출발점이자 헌신과 책임의 역사가 깃든 공간이라고 의미를 밝혔습니다. 집권 자민당이 조기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이후 일본 다카이치 총리가 전국 운영 방침을 공개했습니다. 전력 보유 금지 조항이 담겨 있는 평화헌법을 고치고 강경 보수 정책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도쿄 문준모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자민당은 중의원 전체 의석 465석 중 3분의 2가 넘는 316석을 확보하면서 17개 상임위원회의 상임위원장을 독점하고 각 상임위 위원도 3분의 2 이상을 확보하게 돼 입법 절차에 날개를 달았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어제 회견을 열고 선거에서 확인한 신임을 바탕으로 자위대의 존립 근거를 만들기 위한 개헌 등 주요 안보 정책 전환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憲法改正を含め公約に掲げた政策課題について力強く取り組みを進めていかなければならないと。 일본 헌법 구조는 전쟁과 무력 행사를 영구적으로 포기하고 육해 공군 보유를 금지해 평화 헌법으로 불리는데 자민당은 여기에 자위대를 명기하고 긴급사태 조항을 신설해 전쟁 가능 국가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개헌안 발의를 위해선 중의원과 참의원 모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한데 참의원이 아직 여소야대인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2028년 참의원 선거까지 기다리면서 개헌안을 구체화하고 참의원 세력 규합에 나설 걸로 보입니다. 그러나 다른 안보 법안들은 올해 속도를 낼 걸로 보입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특히 방위력 강화를 위한 3대 국가안보 문서 조기 개정에 의욕을 보였습니다. ロシアのウクライナ侵略を教訓に長期戦への備えを急いでいます。戦略3文書を前倒しで改定し、安全保障政策を抜本的に強化します。 국가정보국 창설 법안도 다음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이 중국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만큼 한일 관계는 악화시키지 않을 거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입니다. 도쿄에서 SBS 문준모입니다. 이번 자민당 압승의 가장 큰 요인, 다름 아닌 다카이치 총리의 인기입니다. 아이돌급 인기로 표현될 정도인데 여성 총리에 대한 호감과 강한 일본을 표방하는 선명한 메시지로 유권자 표심을 사로잡았다는 분석입니다. 이어서 유덕기 기자입니다. 이번 선거운동 기간 내내 다카이치 총리가 등장하는 유세장은 시민들로 가득 찼습니다. 皆様おはようございます。 전직 총리들과 달리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정치적 기반도 없이 총리까지 오른 일하는 여성으로 20, 30대 젊은 세대에선 지지율이 7, 80%대의 아이돌급 인기를 끌었습니다. 働いて働いて働いて働いて働き抜かせていただきます。 20, 30대 여성들 사이에선 총리가 쓰는 볼펜, 가방 등을 따라 쓰는 일명 산악하츠라는 현상까지 생겼습니다. 逃げません。ぶれません。決断します。 이 연설 영상은 유튜브에서 조회수 1억 회를 넘겼고 유권자들의 악수 요청이 쇄도해 류마티스 관절염이 악화돼 붕대를 감고 다녔을 정도입니다. 이런 인기몰이에 자민당은 다카이치가 계속 일할 수 있게 해달라고 선거 내내 호소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의 선명한 정책 공약도 강한 일본을 원하는 유권자들을 끌어당겼다는 분석입니다.
과거 아베노믹스처럼 정부의 적극 재정으로 경기를 부양하는 사나의 노믹스로 일본을 다시 풍요롭게 하겠다는 경제 정책을 내세웠고 안보 3문서 조기 개정, 자위대 헌법 명기 등 일본 국방력 강화 공약은 중국과의 갈등으로 불안감이 높아진 유권자들을 파고들었습니다. 強いリーダーシップっていうところかなとは思ってます。つながっていくのかなとは思ってますので、曖昧よりはいいのかなとは思ってますけど。 일본 언론들은 다카이치 총리의 정치적 기반이 비약적으로 강화됐지만 유권자들이 백지위임을 한 것은 아니라며 독단적 국정 운영을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SBS 유덕기입니다. 저는 많은 한국인들의 제2의 고향 LA를 사랑합니다. 저는 한국인의 꺼지지 않는 열정과 서로를 향한 따뜻한 정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한인 사회와 함께한 시간이 자랑스럽습니다. 앞으로도 오래도록 함께 발전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I'm Richard Hoffman. Let me help you. 리처드 호프만 법률 그룹. 간 해독과 면역 조절은 물론 미백 탄력 피부의 절대 강자 백옥주사의 원료 글루타치온. 뻣뻣한 관절을 부드럽게, 모발과 연골, 손 발톱까지 젊고 건강하게 하는 콜라겐. 두 가지 기능을 한 번에. 유한 건강 생활과 셀리온이 공동 개발한 획기적인 신상품. 피부 탱탱, 관절 튼튼. 글루타치온 콜라겐 젤리 스틱. 213-738-1188. 맛도 아주 좋습니다. 일본과 첨예한 갈등을 빚어온 중국은 불쾌함을 감추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 반응은 베이징 권란 특파원이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중국은 선거는 일본 내정이라면서도 군국주의 전철을 밟지 말라 작심 경고를 내놨습니다. 먼저 한번 들어보시죠. 日本极右翼势力若误判形势，恣意妄为，必将遭到日本人民的抵制和国际社会迎头痛击。 네, 중일 갈등을 촉발한 다카이치 총리의 타이완 유사시 개입 발언 철회도 거듭 촉구했습니다. 앞서 관영 매체는 이 다카이치 총리를 중국 SNS 스타를 부르는 말인 왕홍에 빗대서 왕홍 총리라고 칭하면서 이번 선거 결과를 화무백일홍 이렇게 한 단어로 표현을 했습니다. 즉 권력과 인기는 오래가지 않는다, 평가절하한 겁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총선 전에도 이 SNS에다가 다카이치 연합의 전면적 지지를 표명한다고 해서 선거 개입 논란도 있었죠. 총선 직후에도 SNS로 다카이치의 우경화 행보를 공개 지지했습니다. 힘을 통한 평화 의제 이행에 위대한 성공을 기원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요. 이 트럼프 행정부의 인사들도 힘을 보탰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And when Japan is strong, the U.S. is strong in Asia. 네, 평화 헌법 개정과 재무장을 추진하는 다카이치를 통해서 중국을 견제하고 또 동시에 동북아에서도 미국의 군사적 부담도 덜 수 있다는 계산이 읽히는 대목입니다. 네, 중국 정부는 일단 이 한 차례 선거로 대일 정책이 바뀌진 않는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일각에선 더 험악한 일본을 맞닥뜨리게 될 거라면서 달라진 대응을 촉구하기도 합니다. 또 중일 관계가 나쁨과 최악을 오가면서 더 악화할 거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치명 믿을 수 있습니다. 치명 포장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정관장은 증명합니다. 과학적으로. 정관장. 빗썸이 실수로 지급한 비트코인은 실제로 보유한 게 아니라 내부 장부에만 기록된 가상의 데이터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도 이게 시장으로 나와서 현금화된 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보고 금융당국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재현 기자입니다. 60조 원 규모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은 사흘째 현장 점검을 벌였습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실수로 입력된 허위 데이터가 실제 거래가 된 게 사태의 본질이라며 가상자산 거래소 시스템에 구조적 문제가 드러났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빗썸 사고에 드러난 거래소 시스템의 구조적 취약점 해소 등 규제 감독 체계 대폭 보완 지원과 빗썸에서 잘못 지급된 비트코인 62만 개 가운데 거래소에서 팔린 건 125개, 매도 금액 중 100억 원은
매도자의 자산과 섞여 다른 코인을 구매하는 데 쓰였고 30억 원은 외부 은행 계좌로 이체됐습니다. 장부상 잘못 지급된 코인이 현금이 돼 실물 경제로 들어온 겁니다. 다만 장부 숫자만 바꿔가며 거래를 체결시키는 장부거래 시스템 자체를 문제 삼긴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기록을 남기면서 코인을 직접 주고받으면 최대 1시간가량 걸리기 때문에 전 세계 대부분 거래소에선 장부거래 구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대신 거래소가 실제 보유한 코인과 이용자들 장부에 기록된 코인이 정확히 일치하는지 검증하는 시스템을 운용합니다. 하지만 빗썸은 이런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자체 이상 거래를 막는 장치도 없었습니다. 업비트와 코인원, 코빗 등 국내 다른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초과 지급이 시스템상 원천 차단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벤트 할 때도 전용 계정을 만들어 지급한다며 보유한 가상화폐 수량 이상으로 지급되는 경우는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내부 시스템에 대한 어떤 안전장치나 이런 게 잘 좀 정립이 되지 않은 게 가장 큰 문제고요. 여러 가지 규정들이 잘 있고 그게 계속해서 검사가 되고 있는지. 국회는 내일 빗썸 사태 긴급 현안 질의를 개최해 이번 사태 파악과 재발 방지 대책 등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SBS 박지현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지목된 김혜성 씨가 1심에서 죄가 없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일부 혐의는 아예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닌 별건 수사라는 이유로 공소 기각됐는데 이 특검 수사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지욱 기자입니다. 지난해 8월 김건희 여사 집사로 지목된 김혜성 씨는 베트남에서 귀국해 인천공항에서 특검팀에 체포됐습니다. 특검팀은 김 씨를 구속하고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는데 1심 재판부는 허위 용역을 꾸며 회사 돈 5억 원을 횡령하는 등 혐의에 대해 공소 기각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수사가 김 여사와의 연관성에서 비롯됐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특검법상 수사 대상인 관련 범죄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김 씨가 법인 자금 24억 3천만 원을 동업자에게 빌려주는 방식으로 회사 돈을 빼돌렸다는 혐의는 법인의 경제적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저와 관련된 사건으로 무고하게 너무 많은 분들이 특검의 부당한 조사를 받았는데 그분들에게 참 죄송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김건희 특검이 기소해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건 세 번째입니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관련 국토교통부 서기관 뇌물 사건과 윤용호 전 통일교 본부장의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 각각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특검은 예외적인 수사권을 부여받은 만큼 엄격히 제한돼야 한다는 인식이 재판부 사이에 형성된 걸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구형량보다 훨씬 낮은 형이 선고된 김건희 여사 1심 재판에 이어 김상민 전 부장검사와 이른바 집사게이트 사건에서도 공소 기각과 무죄 판단이 잇따라 나오면서 초라한 성적표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SBS 김지욱입니다. Call DK Law. DK Law, how can I help you? Crazy accident. They cut me off and then cut my car in half. I think you need to go to the hospital. Oh. DK Law will be there for everything you need. Oh, that's nice. DK Law goes all the way. We're modern injury and accident lawyers who go all the way. We fight smart, we move fast, and we win big. Because at DK Law, when we take a case, we take it all the way. 국민의힘이 친한동훈계인 김종혁 전 최고위원을 제명했습니다. 친한동훈계 배현진 의원에 대한 징계 심사도 시작됐는데 당 내에서는 숙청 정치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보미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지난달 26일 친한동훈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장동혁 대표 등을 향해서 파시스트적이란 표현 등을 해 당 지도부와 당원을 모욕했다며 탈당 권유 처분을 내렸습니다. 당 최고위원 회의는 제명을 확정했습니다. 탈당 신고서를 10일 이내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명 처분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김 전 최고위원은 놀랍지 않다며 징계 효력을 정지하기 위한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고 했습니다. 불법에 기초해서 절차의 합리성을 지킨 것은 과연 합리적이냐? 이거를 저는 재판부에 좀 여쭤보고 싶어요. 당 윤리위는 친한동훈계 배현진 의원에 대한 징계 심사에도 착수했는데
징계 제소의 사유로 꼽힌 한동훈 전 대표 제명을 반대하는 서울시당의 입장문에 대해 서울시당 수석 부위원장단은 시당위원장인 배 의원이 주도한 적이 없다고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친한계에선 원칙은 죄가 되고 친묵만이 미덕이 되는 숙청 정치가 계속된다는 비판도 터져나왔습니다. 반면 친장동혁계에선 특정 계파 문제가 아닌 독립적 사건으로 봐야 한다며 통합과 쇄신이란 기조대로 당이 운영될 것이란 반응이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은 인구 50만 명 이상인 기초자치단체회장은 중앙당 공천관리위가 공천할 수 있게 하고 공천 심사 기준에 당 기여도를 추가했는데 장동혁 지도부의 공천권이 강화될 거란 해석을 낳았습니다. 배현진 의원이 위원장인 서울시당에선 시당윤리위가 전두환 씨 사진을 당사에 걸자고 주장했던 고성국 씨에 대한 당원 징계 절차에 착수해 고 씨에게 출석을 요구했지만 고 씨는 불출석하겠다고 맞섰습니다. SBS 김봄입니다. (2월 9일) 월요일 SBS 이브닝 뉴스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